네, 금요일교육 플러스 오늘 스템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께서 정보 나눠주시는 날입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폴장입니다. 네, 박사님 요즘에 이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그 이야기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궁금증은 그 의대 랭킹도 있잖아요. 이렇게 좀 의대 랭킹에서도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참 많이 집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전문가 분께서 보실 때는? 의대는 네. 어느 의대로 가건 간에 미국에서 의사로서 활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네. 다 존경받는 의사가 될 수 있어요. 네. 다만, 네. 이제 탑 메디컬 스쿨 갔을 때에는 뭐 리서치 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장학금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조금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가서 열심히만 한다고 하면은 기회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다만 좋은 학교 갔을 경우에 입학한 딴 학생들도 다 우수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잘하려고 하면은 계속 잘해야 돼요.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의대, 탑 메디컬 스쿨 가려면 또 죽으라고 해야 되고요. 네. 또 의대도 탑 메디컬 스쿨 가서 내가 좋은 전공의가 되기 위해서 전공 분야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또 가서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하기 때문에 너무 인생이 고달픈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애한테도 그렇고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너무 1등만 하려고 하지 마라. 한 중간 정도만 해도 인생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네. 저희가 지도한 학생들 보면은 탑 메디컬 스쿨 가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또 탑 메디컬 스쿨 가서 또 인기 있는 전공 분야를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좋아하고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오히려 그러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고요. 또 의대에서도 인기 있는 전공 분야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또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 탑을 하는 학생들 가운데 레지던시 지원했을 때 매칭이 안 되는 경우를 종종 봐요.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전공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 그러면 내가 어느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까지 잘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좋은데 했다가 나중에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이런 전공 분야로 갈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학교 선택하는 문제도 굉장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전공으로 이제 매치되는 거 이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여러 군데 의대 지원서를 넣어놓고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원하는 대학교에서 또 오면은 좋지만 그 의대가 아닌 경우도 있고 아직 인터뷰를 못 받은 경우도 있고 해서 참 초조해하시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인터뷰가 가장 활발하게 올 때가 한 11월, 12월, 1월 이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지금 인터뷰를 대부분이 지금 받고 저희가 연습을 시키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저희 학생들 가운데서도 1월 말까지 인터뷰 요청이 안 오면 저희도 좀 불안해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올해는 지금 10월 달까지 저희 지원한 학생들 모두 인터뷰는 한두 군데서 다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안심은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저희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보면은 11월까지 인터뷰가 안 오면 굉장히 불안해 하시고요. 아직까지 인터뷰가 안 왔기 때문에 혹시 올해는 힘들고 내년 사이클을 다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경험상으로 보면은 1월 말까지는 기다려보는 게 좋고요. 그 1월 말까지 또 손 놓고 그냥 무조건 기다린다고 되는 일은 아니고요. 그러면 내가 인터뷰를 받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무엇을 하는 게 좋은지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계속 업데이트 레터를 보내야지 되는데 그 업데이트 레터를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팁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제출한 다음에 좀 뭐 여행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좀 놀고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의대 준비하는 학생들은 원서를 제출한 후에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어떤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해서 그 성과를 갖고 또 업데이트 레터를 보내고 또 나중에 인터뷰를 한 다음에도 곧바로 합격하는 경우보다는 웨이팅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의대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웨이팅으로 갔을 때에 그것을 합격으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네네. 그 업데이트와 관련해서 저희 청취자분께서 질문이 있으셨었어요. 지난번에 그 업데이트 할 때 직업이 이제 뭐 바뀌었을 때도 이런 것도 업데이트 합니까? 라는 질문이셨거든요. 일부 의대에서는 네. 추가적으로 인터뷰를 보내기 전에 혹시 의대 지원서에 앞으로 의대를 지원한 다음에 이러한 일을 하겠다 이렇게 썼는데 그게 바뀐 것이 있거나 아니면은 의대 지원서에 쓰지는 않았지만은 새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써서 제출하라 이런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하던 일에서 딴 쪽으로 그 새로운 일을 시작을 했다고 하면은 예. 그거는 업데이트를 해 두는 게 좋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러한 레터가 많이 오기 때문에 네. 그렇게 비중을 많이 두지는 않는데 근데 특히 이제 어떤 성과물이 있을 경우에는 예. 필히 업데이트를 하는 게 좋죠. 네네. 그 직업에 관련해서도 지금 뭐 의대와 관련된 거면 당연히 좀 업데이트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예.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인터뷰에 있어서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 학점 그리고 MCAT 점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인터뷰의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요? 인터뷰는 사실 의대 이 입시 과정 중에서 최종적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경우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일반 부모님들도 의대 가기 위해서는 GPA하고 MCAT 점수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 말씀들 하고 또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볼 때에는 이 아카데믹한 점수 GPA나 MCAT은 의대 어느 학교를 어느 정도 그 의대를 지원을 할 수 있는가 이 정도 점수면은 의대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겠나 없겠나 이 기준을 저희가 보는 거고요. 그 이외에 의료 활동이라든가 리서치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쓰는 에세이라든가 추천서 갖고 의대에서는 이런 학생을 한번 인터뷰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MCAT 점수라든가 GPA가 좋다고 무조건 인터뷰를 주는 건 아니에요. 네. 거기에 걸맞는 네. 활동이라든가 뭐 모든 것이 갖춰져야지 최종적으로 이 학생을 불러서 한번 인터뷰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인터뷰를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적이 좋고 활동이 많아도 인터뷰를 잘 못하게 되면은 합격을 못해요. 저희가 학생들 지도를 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네. 인터뷰 준비시키는 거예요. 천성적으로 이렇게 말을 화려하게 또 재밌게 하지 못하는 그냥 수줍어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활동한 거에 비해서 그거를 설명할 때 보면은 10 정도 되는 학생이 자기가 표현하는 거는 한 5도 안 되는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이 아무리 자기가 성적이 좋고 활동을 많이 했어도 인터뷰에서 좀 표현을 잘 못하거나 좀 점수가 안 좋을 경우에는 합격하기 같은 게 힘들고요. 네. 오히려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 친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아주 뛰어나지 않은데 인터뷰에서 자신감을 보이고 아주 이제 네네. 긍정적이면서도 자기의 어떤 열정이나 이런 걸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학생들은 뭐 여러 가지 때문이 아니라 그 한 표현 때문에 인상 깊었다 해서 합격하는 경우를 매년 보고 있거든요. 저희는. 네. 그래서 인터뷰에서 어느 정도 자기의 열정이라든가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어떤 이렇게 MCAT이라든가 학점 같은 경우는 의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인터뷰가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네. 그럼 인터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스템 연구소에서는 이제 미국 의대 치대 진학과 관련된 정보를 나눠주시고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714-264-2244, 714-264-2244번이고요. 미국 전역은 물론 한국에서도 역시 스템 연구소에 상담 가능합니다. 스템 연구소 웹사이트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네, 스템 연구소 폴정 박사님과 함께하는 금요일 교육 플러스입니다. 인터뷰를 받고 굉장히 이제 마음 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하지만 11월부터 12월까지는 또 가장 많이 인터뷰가 들어오는 때라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인터뷰를 잘하려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요? 박사님께서 그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전통적인 트래디셔널한 인터뷰 방식이 있고, 어떤 케이스에 대한 질문으로 하는 MMI 방식이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트래디셔널한 인터뷰에서는 순발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MMI 인터뷰에서는 어떤 상황일 때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경험이 좀 많아야 돼요. 그러한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의료 활동이라든가 봉사 활동 경험이 많은 학생들이 인터뷰할 때 대답할 수 있는 에피소드라든가 이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인터뷰를 잘하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을 잘 못하고 수줍어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가 한 것 경험한 거에 비해서 말에 있어서 그런 열정이나 이런 게 좀 적게 보이기 때문에 불리한 경우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들을 연습을 시킬 때에는 누차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그 미국의 그 의학 드라마 같은 경우 보면은 뭐 그 닥터스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네. 많이 봐라 이렇게 조언하기도 하고요. 네. 책도 많이 인터뷰에 관련된 책도 많이 읽게 하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다 조언도 하지만은 일부 학생들 인터뷰할 때 가장 많이 저희가 염려하는 거는 영어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늦게 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할 때 언어 구사를 할 때에 단어를 이렇게 한정적으로 쓰는 학생들이 있고요. 또 반복되는 말을 계속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영어가 짧은 경우에는 네. 그런 학생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이런 것은 아주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일부 천성적으로 수줍어하고 말을 잘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준비해서 외우는 경우가 있는데 네. 외워서 대답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말을 굉장히 빨리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건 너무 안 좋고요.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외우지는 말라고 그래요. 외우지 말고 네. 이러한 질문이 나오면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하고요. 네. 그게 외워라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네. 외워서 대답하는 표가 금방 나오고요. 말이 굉장히 빨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는 너무 표가 나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보면은 100명한테 질문을 했을 때 네. 80명이 대답하는 이러한 대답을 했을 경우는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비슷한 그러니까 답이어도 조금은 본인의 어떤 스타일대로 좀 다르게 해석해서 말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대답하면은 안 될 텐데 하는 이러한 질문에 네. 아주 솔직하면서도 꾸밈이 없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에 네. 합격하는 경우를 종종 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나중에 의대에 들어와서 10년 후에 어떤 전공의를 하고 싶으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은 나는 뭐 뇌에 대한 뭐를 연구를 하겠다, 아니면 심장을 연구하는 뭐 의사가 되겠다, 막 이런 대답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 학생 가운데 한 명이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떤 분야의 의사가 될 수 있는지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직 의대 다녀서 다양한 경험을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대답했는데 네. 그 인터뷰한 교수가 네. 너처럼 대답한 학생은 처음 본다 하면서 네. 합격시키는 경우를 봤어요. 네네. 근데 이것도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아요. 어떤 학생은 그렇게 말했는데도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본인이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 또 다른 거니까 그 의지가 또 그렇죠. 보이고. 예, 그래서 인터뷰는 듣는 사람이 네. 봤을 때 솔직하다, 열정이 보인다. 네. 네, 이러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좀 참고해야 될 게 그 날짜 선택에 있어서도 좀 빨리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개 한
날짜를 한 4종류의 날짜를 그 옵션으로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저희는 한 2주 후에 있는 날짜를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 2주 정도면은 그 학교에 해당하는 이러한 인터뷰 질문에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지 않나 하고요. 네. 너무 이게 뒤에 뭐 2달 후에 있는 인터뷰다 이렇게 해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 그 인터뷰 질문들은 좀 다 비슷비슷하겠죠, 대체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 한 200 질문 정도를 갖고 있는데요. 네. 대부분이 거기에서 다 비슷한 것 같고요. 네네. 또 저희는 학생들 인터뷰를 한 다음에 인터뷰 질문이 뭐였는지 거기서 어떻게 대답했는지 이거를 학생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학교별로 이러한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좋겠다 조언을 해주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느냐 하는 거고 왜 우리 학교에 오려고 하느냐에 대한 대답을 그 인터뷰 받은 학교에 대한 자료조사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하고 약간의 그 학교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으면 가장 좋다고 봐요. 이렇게 인터뷰와 관련해서도 이제 스템 연구소에서는 여러 가지 노하우를 또 많이 갖고 계시니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미리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번 겨울방학 또 MCAT 캠프에 대해서 문의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진행 상황은요? 예. 저희가 매년 MCAT 캠프를 하기 전에 뭐 신문 광고도 하고 온라인 광고 많이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그런 걸 하지를 않았어요. 다만 이제 저희 그 웹사이트에 이제 그 기간이라든가 언제 MCAT 캠프를 어디서 한다는 것만 올렸을 뿐인데도 지금 연락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질문들 많이 해주세요. 뭐 이 프로를 하면은 뭐 점수가 얼마나 오르느냐 뭐 이런 질문도 하시고 많이 하시는데 또 그거는 개개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저희 캠프를 통해서는 확실히 점수가 오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캠프를 통해서 의대 진학한 또 고득점 받은 이러한 친구들이 다시 와서 캠프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캠프에서 단기간에 집중해서 공부하면은 어떤 학생이든지 간에 저희가 하는 방식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점수는 오르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네네. MCAT 캠프에 대한 문의도 이제 스템 연구소 714-264-2244번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의대 진학 공부를 하면서 가장 또 힘들어하는 게 쉐도잉한 곳을 찾는 거, 또 봉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좀 막막해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갖고 계시죠? 저희가 그 의대 준비하는 학생들 지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딴 학생들 이렇게 상담을 해 보면은 의외로 한인 학생들이 미국에서 쉐도잉 경험이 생각만큼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거나 이런 학생들이 방학 때 한국 가서는 많이 했는데 미국에서 한 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의대에서는 미국에서 쉐도잉을 몇 시간을 했는지 꼭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쉐도잉을 저희가 한 150시간 이상을 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그걸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쉐도잉을 어떤 그 기관이라든가 병원에 의뢰를 해서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학생들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쉐도잉 프로그램하고 봉사 프로그램을 하게 됐는데 반응이 되게 좋아요. 학생들이 그냥 공부를 하고 오히려 쉐도잉을 어디서 해야 될지 막 자기네들 찾아보고 그러지 않아도 방학 때 와서 단기간 내에 2주 동안에 하거든요. 매일 6시간 정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돼서 좋다고 하고요. 지금 학생들이 그래서 계속 문의를 하고 있고 또 LA 지역에서는 이걸 담당하시는 분이 또 여러 가지 종류의 봉사활동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하게 돼요. 네네. 이런 쉐도잉이나 봉사 프로그램 또 겨울방학 MCAT 캠프 미국 의대 치대 진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다 갖고 계신 곳이 이제 스템 연구소입니다.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주시는데요. 한국에서도 상담 가능하시고요. 미국에서는 714-264-2244 한국에서는 스템 연구소 웹사이트를 통해서 연락처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스템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박사님. 예, 감사합니다.